다음날 0시, 효력 시작도 다음날 0시, 다음날 옆 가게가 조용해야 된다. 옆 가게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시고 그다음에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시면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자, 교수 보시죠. 자, 이제 132쪽입니다. 제 2절 개발행위 절차이죠. 그 기본 틀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표의 첫째 줄이요. 모든 그 사적 개발들에 대해서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당연히 허가 신청을 넣고, 그다음에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 허가를 받은 다음에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 행위를 하고 허가 받은 대로 했는지, 어긴 거 있는지 없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준공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땅에 대해서는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되죠. 그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것을 5가지 조경환위기라고 합니다. 그거 보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그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것에 대한 계획서를 써내야 됩니다. 5가지 그 조경환위기에 대한 계획서를 써내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그것이 모자란다고 판단하면 그 5가지를 더 갖추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5가지를 제대로 할지 안 할지 못 믿겠다 꾀꼬리 5가지에 대해서 걱정되니까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허가이죠. 허가권자이죠.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굵은 1번, 동그라미 1번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유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기반시설 모자라면 안 되죠. 위험한 일 생겨도 안 되죠. 환경, 주변에 나쁜 영향 미쳐도 안 됩니다. 경관, 조경, 이쁘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가, A 아저씨가 3,000제곱미터 형질 변경하고 싶으면 형질 변경하겠다는 신청서만 내는 게 아니라 조경환 유기를 제대로 갖추겠다. 도로 이렇게 만들고 툭 무너지지 않게 축대 이렇게 쌓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계획서를 써내게 되는 겁니다. 굵은 2번, 동그라미 1번, 특광시구는 셋째 줄이요.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개인의 사적 개발이 공적 개발에 영향을 주면 나쁜 영향을 주면 안 되죠. 지장을 주면 안 되고 그래서 지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동그라미 2번, 공공시설 규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에는 미래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그 공공시설 관리청에서는 이 지역 도로망을 크게 다음과 같이 잡고 있다고 보시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통의 아저씨가 여기에다가요 도로를 이렇게 내겠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덜컥 도장을 찍어주면 이 동네 도로망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도로를 그러지 말고 이쪽에다 갖다 붙이세요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야 훨씬 더 깔끔해질 거죠. 그래서 특광시군이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보라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 공공시설의 귀속이라고 하는 게 있죠. 공공시설, 기반시설 54가지 가운데 공적 성격이 센 27가지를 공공시설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잠깐 봤었죠. 공공시설은 국가의 무상으로 귀속된다. 공공시설 시행자가 건설하고 빌드, 소유권은 국가로 넘어가고 트랜스퍼, 건설하는 자는 운영권을 받아 운영하면서 비용을 회수하며 돈을 번다. 오퍼레이트, BTO 등이 있죠. 허가 신청 때 조경환 유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므로 사적 개발행위에 공공시설 설치가 포함될 수 있다. 공공시설 규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라고 부르는 거죠. 다음 쪽 내용은 24회 때 딱 한 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주 깊게 볼 내용은 아닙니다만 또 내용이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히 보도록 하시죠. 공공시설 규속형 초점은 표의 둘째 줄 행정청이 설치할 때는 기업관 비용 규모 관계없이 종전시설이 모두 행정청에 무상 귀속된다. 100억 모두 행정청으로. 그런데 셋째 줄형 행정청이 아닌 자가 설치할 때는 기업 새 공공시설 설치 비용 범위에서 무상 양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70억 어치만 넘겨준다라고 하는 거죠. 종전에 이렇게 산을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죠. 그래서요 여기에 새 도로를 냈습니다. 새로 지나가는 도로가 있게 됐고 이 새 도로를 만드는데 70이 들었다고 치죠. 이 종전도로 폐지하면서 그 종전도로가
그 부지를 매각했을 때 그러니까 100이 남는다고 치자고요. 100이 남는다고 보죠. 근데 이걸 만든 게 행정청이면 행정청이 그러니까 70도를 70 들여서 돈을 그러니까 도를 만들었고 100을 처분하게 되는 거죠. 100을 다 가져가도 좋은데 쓰겠죠.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70을 만든 곳이 비행정청이라고요. 행정청이 아닌데 그 거기 쪽에서 70도를 만들었는데 100도를 다 준다. 그러면 이건 비리 특혜가 되는 거죠. 이 종전 100 중에서 얼마치만 끊어서 준다고요. 70어치만 끊어서 준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귀속 시점은 크게 중요한 초점은 아니겠습니다. 공공시설 귀속에 대한 얘기가 포함되면 그쪽 관리청의 의견도 듣는다. 133쪽에 굵은 3번 허가 불허가 처분 동그라미 3-1번 동그라미 1번 허가 신청이 있으면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한다는 거고요. 마침 점점점 세 번째 점이요. 다음 시간에 보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역시 15일 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특광시구는 개발행 허가를 할 때 그러니까 셋째 줄여 조경환 유기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이 허가를 할 수 있다. 그 아래 점 제일 아랫줄이죠. 그러니까 조건을 붙이려면 개발행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특광시군이 봤을 때 이 개똥이 아저씨가 써낸 이게 많이 모자란다고요. 에이, 아저씨 그건 불어가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불어가고 그러니까 도로 갖추시려면 이 정도는 2차로는 돼야 되고 땅도 버글버글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탈도 심한데 쭉대 이 정도는 쌓아야 허가를 해드립니다. 잘 얘기하면 뭐예요? 빨간 것까지 하면 허가해 주지. 빨간 것까지 한다면 허가를 해주겠다. 조건을 걸 수 있다는 거죠. 특광시군이 그러니까 관청에서 요구하는 바를 한 방에 먼저 제시를 하는 거니까 A 아저씨를 크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로 농지법 끝날 때까지 조건을 붙인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게 돼요. 뭐 3-2번 허가에 앞서 심의 거치는 경우 있는데 뭐 17회 때 한 번 나오고 뭐 그 뒤로 뭐까지 계속 나오는 사항 아닙니다. 기본 절차에 심의는 없죠. 특별한 경우에 그러니까 심의 거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특별한 경우에 심의를 거치는 거고 동그라미 3번 또 그 중에서도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3-3번 원스톱 서비스는 아까 국토계획법 시설사업 실시계획 때 보신 내용입니다. 한 방에 처리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굵은 4번이요. 이행보증금. 개통이 아저씨 노란 거 빨간 거 다 하겠다고 해서 허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청에서 볼 때는 개똥이 아저씨가 노란 거 빨간 거 다 할지 안 할지 못 믿겠다 꾀꼬리 돈 묻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행보증금이죠. 그래서 요걸 안 하면 근데 이제 우리 상식과 다른 거는 준 내용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상식과 다른 거는 그러면 개똥이 아저씨가 노란 거 빨간 거를 안 하고 그냥 형질 변경만 해서 B라는 다른 분에게 팔고 그냥 떠나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돈을 갖다가 나중에 덕지덕지 붙이는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보셨죠. 그러니까 개발과 환경과 시설은 한 세트로 가야 되지 나중에 찌끔찌끔 붙이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밥만 쌓여있는 김밥만 드시고 나중에 시금치 먹고 나중에 단무지 따로 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추지 않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이 돈을 써서 땅을 다시 덮는 겁니다. 원상 회복하는 데 쓰게 되는 거죠. 아무튼 세트로 가야 된다. 그 취지를 아시면 되고요. 굵은 4번에 동그라미 2번, 1번 그러니까 특광시구는 개발행위 허가 받는 자로 하여금 조경환 위기 5가지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못 믿겠다 꾀꼬리 동그라미 2번 공적 주체는 당연히 믿을 수 있죠. 공적 주체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이행보증금 몇 10%요. 셋째 줄 20%가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쪽 보시죠.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5천만 원 묻어놨는데 이걸 잘 끝냈으면 뭐 당연히 돌려줘야죠. 중공업사 받았으면 돌려준다. 그러니까 굵은 그 다음에 그 아래에서요. 그러니까 표에서 이행보증금과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건축법, 농지법에 있는 겁니다. 먼저 이행보증금이요. 왼쪽 하냐? 못 믿겠다 꾀꼬리 돈 묻어주세요. 문제 없으면 돌려드려요. 문제 생기면 그 돈 꺼내서 쓸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이행보증금이고 이행강제금은 법을 위반한 사람이 그러니까 다시 법에 맞게 고쳐놓으라고 이행명령 때렸는데 그것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할 때까지 계속 돈을 때리는 거죠. 이행 강제금입니다. 국토계획법, 건축법, 농지법 세 군데에 있는 거고요. 굵은 5번 허가 위반에 대해서 원상회복 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들어간다.
그 그림이 있죠. 국민 누구라도 법을 지켜야 됩니다. 어느 누가 법을 위반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법에 맞게 고치라고 명령을 때리겠죠. 뭐 이행명령, 시정명령, 조치명령, 개선명령, 원상회복 명령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이라도 법에 맞게 고쳐야 되죠. 그런데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 당신이 안 하면 관청에서 대신하겠다. 대집행으로 가는 게 있죠. 뭐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돈을 때리는 거는 이행강제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세금 내라 안 내고 있으면 징수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대집행을 통해서라도 목적한 바를 이루어내겠다고요. 근데 대집행이 계고통지 대집행과 비용징수, 그러니까 계고통지하고 그다음에 대집행하고 돈을 걷어내는 건데 이렇게 법도 위반하고 명령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돈을 제깍제깍 잘 내겠냐고요. 그래서 걱정돼서 뭘 묻어두게 한 거고요. 이행 보증금을 묻어두게 한 거고 잘 끝나면 좋은 일이어서 돌려주고 여기까지 오게 되면 그 돈 써서 대집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굵은 5번에 동그라미 2번 셋째 줄 행정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인이 허가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굵은 6번 준공검사를 받으면 사업이 끝나게 되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를 마치면 득광시군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5가지 중에서요. 그러니까 뭐 그것 가지고도 한 번 나왔는데 그런 건 뭐 한 번 장난으로 나온 거지. 그걸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받는데, 그러니까 토지 분할은 뭐예요? 그러니까 톱으로 땅을 써는 게 아니라 지적법의 토지 분할인 거죠. 그다음에 물건은요. 컨테이너 박스, 지집 마당이 아닌 다른 곳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거니까 그거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닌 거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노란색 절차는 이름을 바꿔서 건축할 때 허가 신청, 허가 받고 건축하고 검사 받는다. 이제 이름도 바뀌겠죠. 네, 그런 내용으로 아까 보셨던 틀에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쪽이요. 3절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개발행위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꾸준히 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게 되잖아요. 근데 아예 어느 곳은 아예 개발행위를 막아야 됩니다. 아예 개발행위를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고요. 관청에서 허가 불허가를 때리는 게 아니라 아예 못하게 막는다. 도대체 어디길래요? 신도시 만들 곳이요. 재개발, 재건축 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개발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다 돈 주고 사서 철거해서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발행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행위를 못하게 한다. 경찰 특공대요? 공수부대요? 아니면 허가를 막아요? 허가를 막으면 되는 거죠. 허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개발행위 허가는 재량행위거든요.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허가 기준 자체가 추상적인 기준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고 아예 한참 동안 안 내주겠다 발표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허가권자인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니까 여기는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또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그 윗사람도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 도지사, 상급청도 허가권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이죠. 근데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읽으시자고요.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계획법이니까 세 글자, 두 글자 몇 년요? 3년 플러스 2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득광시군과 윗사람 다 합쳐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 3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단 3부터 5까지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2년 이내 기간 동안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냐면 그 아래 표에서요 1, 2, 3, 4, 5 5가지가 있는데 표의 첫째 줄만 잡아두시면 되죠. 어디를 대상으로 허가 제한을 때린다고요? 높게 크게 끼끼끼끼이죠. 높게 크게 끼끼끼끼입니다. 그러니까 높게 크게 끼끼끼끼에다가 허가 제한을 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높게 뭐 그 좌청룡 우백호 떠오르시는 거죠. 주상공, 높게 생보농자, 높게 개발 가능한 땅입니다. 근데 여기는 크게 걱정되니까 개발하지 마라, 허가 없다.
두 번째요. 크게 오염, 손상될 우려가 있으니까 개발하지 마라. 허가 없다.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중. 뜻은 뭐고요? 지둘려 하는 거죠. 세계획 나올 때까지 지둘리라고요. 세계획 나오면 세계획에 맞춰서 개발하라. 그때까지 개발 못한다. 허가 없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아까도 잠깐 보셨죠?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고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구단위 계획, 도면이 나와야 될 구역이죠. 역시 뭐고요? 도면 나올 때까지 지둘려 하는 거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토계 획법, 국토계 획법 3년, 여기는 3년 플러스 2년까지 허가 제한을 할 수가 있다고요. 어지간한 결정, 다 심의 거쳐서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제한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쪽에 그러면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연장, 즉 기간을 변경할 때 그 절차 그대로 밟는 거지만 여기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한다고요. 그게 이제 특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국토계획법, 농지법까지 관청에서 뭔가 결정을 할 때 대부분 다 심의를 거칩니다. 근데 여기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고요. 연장은요. 두 번째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부터 농지법까지 뭔가 변경할 때 그 절차 그대로 밟는 게 원칙입니다. 심의 거쳐 제한했으니까 심의 거쳐 연장해야 되는데 여기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고요. 왜요? 계획 세우는데 어떻게 3년 안에 세우냐고요. 계획을 하나 세우는데 5년 걸리는 건 기본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기간을 더 연장해 준다. 당연히 3년 넘게 걸릴 거다라고 보는 거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있는 그러니까 138쪽 보시면 위에 있는 표에서요. 그러니까 먼저 아까 그 16쪽 요약한 자료에도 들어있고요. 나중에 이제 각각의 내용들이 꿰지고 나시면 16쪽 요약 자료를 한눈에 쭉쭉 보시면 그야말로 16쪽 자료 하나에 한 3분은 걸리겠죠. 3분 걸린다고 치면 48분, 50분이면 공법 한 번 끝나는 겁니다. 기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시면 1시간에 공법 한 번씩 볼 수가 있는 거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40시간, 30시간 걸려서 보고 있지만 그것을 쌓기 위해 그것을 향해서 지금 내공을 쌓고 있는 거죠. 138쪽 위에서요. 국토계획법, 첫째 줄, 도시정비법, 건축법에서 각각 행위 제한, 허가 제한들을 합니다. 그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로 이어지는 관청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고 다섯째 줄, 제일 아랫줄이요. 국토계획법, 세 글자, 두 글자, 3년 플러스 2년. 정비사업, 세 글자, 한 글자, 3년 플러스 1년. 건축법, 두 글자, 한 글자, 2년 플러스 1년 등이 있습니다. 그 기간들도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굵은 2번 절차는 큰 내용 아닙니다. 동그라미 2번 허가 제한하려면 당연히 심의 거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연장 때는 심의 거치지 않는다가 있었죠. 자, 3절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보셨습니다. 자, 이제는 139쪽이죠. 4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아까 개발과 환경과 시설은 세트로 가야 된다라고 했었죠. 개발할 때 기반시설이 모자라면 안 된다. 네, 그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디에 개발이 갑자기 몰리고 있거나 개발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개발해서 배축 키워요? 건물 지어요? 건물 짓는 게 대부분이죠.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예전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니까 차가 띠뚜빵빵 막히고 수돗물이 쫄쫄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설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 사는데 불편하게 된 거죠.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곳은 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도 있고 어느 곳은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도 있습니다. 시설 설치가 곤란하다고요. 바닥에다가도 다리를 놓고 깊은 산에도 터널을 뚫어서 차가 다 다니는데 어디길래 도로를 만들지를 못하냐고요. 도로를 새로 신설은커녕 도로 확장도 어렵다고요. 도대체 어디길래요? 주상공이니까 그런 거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기개발지 이미 개발이 다 끝나 있으니까 더 이상 또 넣을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상공 높게 생보농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도로가 있는데요. 양옆으로 건물이 가득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어쩌다 조그만 한옥집, 갈비집 하나 정도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건물이 가득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똑같이 옆집과 똑같이 나도 15층 짓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이 도로가 마비돼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땅을 정해서 여기는 이제 안 됩니다. 앞으로 짓는 사람들은 5층까지만 지으세요 라고 이제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겨우겨우 이 도로로 생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땅 주인들은 기분 안 좋죠. 옆집은 15층인데 왜 나는 5층? 기분 안 좋다고 항의를 하면 관청에서는 뭐라고 할 거고요? 늦었어. 일찍 하시든가. 지금 와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작게 지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게 지어라. 건축물의 뚱뚱 날씬 건폐율을 낮추고요. 높고 낮고 용적률을 낮추는데 용적률은 반절까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부을 수 있는 정도, 개발할 수 있는 밀도, 개발할 수 있는 정도, 개발 밀도를 규제하겠다. 개발 밀도 규제하는 구역인데요. 이름을 규제구역 그러면 사람들 싫어하니까 관리구역이라고 정한 거죠. 출판요 뭐부터 시작했고요? 개발부터 시작을 한 거죠. 따라서 개발인허가권자인 특광시군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어지간한 결정 다 심의 거쳐 결정하는 거죠. 다음에 어느 곳은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기반시설을 설치해야죠. 근데 여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뭐 조그만 길이 있고 거기에 그러니까 집 두 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갑자기 건축 허가 신청이 물밀듯 들어오겠다고요. 근데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생각 없이 한 건 건축 기둥의 두께 그것만 갖고 건축 허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동네가 이 2차로 들어갔고 생활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전에 안 되겠다. 여기는 도로를 이렇게 갖춰야 되겠다. 부지를 먼저 확보를 해.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런 시설은 그러니까 공적 시설이니까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부담하는 게 기본이죠. 시행자 등 공적 주체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왜 시설을 대야 돼요? 이 건물 건축업자들 때문에 도로를 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 부담도 안 하고 그냥 건물만 지어서 팔아먹고 또 돈 벌어서 또 건물 짓고 계속 우리들은 세금 내서 우리 세금으로 도로 만들어야 되고 잘못됐잖아요. 당신들도 돈을 좀 내세요. 불우이웃 돕기 돈이 아니라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업자들에게 그러니까 땅은 있으니까 건축업자들에게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겠다라고 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구역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구역 이름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네 글자를 줄여서 뭐라고 하고요?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요? 그러니까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건축주들에게 부담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을 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돈 갖고 불이웃 돕기를 할 게 아니라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써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기반시설이나 막 돈 들어왔다고 막 설치하면 안 될 거잖아요. 생각 좀 하고 살으라고요. 그 돈 갖고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돈을 알뜰하게 써야 되는 거죠.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 계획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죠. 1년 안에는 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구역 뭐부터 시작했어요? 개발부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구역도 누가 지정을 하는 거고요. 특광시군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둘 다 개발과 관련된 거니까 특광시군이 지정을 하는 거죠. 됐습니다. 자, 이 표면 이쪽 문제에 지문 3개, 4개는 다 들어왔어요. 아무튼 우리들이 시험 준비를 하시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반복하는 것도 하나의 준비이고 두 번째로는 문제도 또 이제 꾸준히 풀어가셔야 되죠. 그리고 문제를 푸실 때도 그렇고 또 본 시험도 역시 그렇고 40문제 중에서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알아서 그 문제의 정답을 다 골라내겠다. 아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객관식 문제는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 문제 중에서 이건 아이고 이건 내가 당연히 알지 하는 것 그 한 40%면 돼요. 그게 꽈락 수준이죠. 16문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건가 저건가 그래도 이거 같기도 한데 그렇게 해서 찍는 게 또 한 40%예요. 그렇게 해서 80점 가까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한두 개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65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건가 저건가 한번 정했는데 시간이 남는다고 해서 다시 보고 또 바꾸면 안 된다고요. 아니 또 바꾸는 게 아니라 바꾸면 안 된다고요. 어느 내용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요. 그게 2016년 10월 29일가 낮 2시가 그러니까 낮 1시 30분에는 생각이 안 나다가 그것이 어떤 내용이 갑자기 뭔가 뿅 들어와서 그러니까 2016년 10월 29일 낮 1시 45분에는 딱 생각이 나는 그런 거는 없어요. 1시 반쯤 처음 생각했던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시다 보면 이상한 거 끼어들어서 처음에 이곳인가 했던 건 뭐예요? 내 몸에 쌓여있는 내 경험으로 아시는 거죠. 뭔가 그것에 어떤 혀에서 읽었을 때 혀속으로 입속으로 읽었을 때 혀에서 느껴졌던 것 어떤 상황 내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가 하신 거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시간 남는다고 해서 다른 거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이건가 저건가 생각하면 별별게 다 끼어들게 되고요. 엉키게 되고 옮기면 거의가 아니라 100% 틀립니다. 2차 과목 특히 공법은 처음 푸신 게 맞는 거예요. 시간 남으면 차라리 주무세요. 시간 남는다고 문제 손대면 한번 풀어놓은 거 손대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하지 마시고 이상하다 싶으면 처음부터 체크하고 아예 풀지 말고 넘어가시고 나중에 다시 모나미 굴려서 찍으면 되시는 거지 한번 푸는 거 옮기지 마세요. 다음 이제 얘기가 좀 옆으로 갔습니다만 또 시험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었고 얘기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객관식 문제에서 40문제를 다 내가 알고 푸는 거 아니고요. 40% 그중에 16문제 확실히 알고 푸는 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의 감각으로 그만큼 감각을 키워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지택일형 5개 지문 중에서 5개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고요. 저쪽에서 시험 출제를 할 때도 5개 다 중요하고 똘똘한 걸로만 시험 출제하지 않습니다. 5개 중에서 중요한 거 2개나 3개를 넣는 거고요. 나머지 2개는 보도 듣도 못한 이상한 것들을 넣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 3가지 중요한 것이 아닌 이 자리에서 헷갈리지 않는지를 구분하는 거죠.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거는 빨리 제끼시고요. 이 3가지 중에서 골라내시는 거죠. 오지택일형은 5개 지문 중에서 3개 정도만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들어온다고요. 지금 이 그림이면 오지택일형에 그러니까 지문 5개 중에 3개, 4개 뭐 그동안 시험 나온 걸로 하면 4개, 5개는 다 이 지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그림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핵심 내용을 꽉 잡고 계시면 되는 거죠.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139쪽이요. 그러니까 먼저 굵은 1번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러니까 1-1번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그러니까 특광시구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그런데 셋째 줄점 용적률은 최대한도 2분의 1 반까지 낮춘다. 뭐 숫자 아시죠? 건폐율 7, 9, 7, 2, 4, 2, 2, 2, 2, 70, 70, 90, 70 용적률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500, 1500, 400 이죠. 그곳에 반절까지 낮춘다. 건폐율도 반절까지 한다. X 틀린 겁니다. 1-2의 기준에 동그라미 1번 기준 다 윗사람이 정하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그러면 어느 정도로 시설이 모자라는 곳에 지정을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1번에 가번 차량 통행 지체 차가 띠띠빵빵 막히면 시설이 부족한 거죠. 나번에 정해진 도로율의 20% 이상 미달 도로가 좁다고요. 답은 2년 안에 수도 물이 쫄쫄쫄 나올 거라고요. 라번 2년 안에 하수가 더 많이 생겨서 하수가 콸콸콸 막힐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번 2년 안에 학생 수가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지요.
콩나물 교실이 예상된다. 에다가 지정한다는 거죠. 뭐 4번 한번 정했으면 이제 때때마다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정하라라고 하는 얘기죠. 1-3번요. 땡땡 제목이요. 심의 거쳐서 지정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지정하려면 심의 거쳐야 된다까지가 있죠. 다 짚었습니다. 다음에 141쪽이요.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구역이 있죠. 2-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물도관리구역 외지역이죠. 여기는 설치가 곤란, 여기는 설치가 가능한 거니까 그 외지역에 지정을 하는 겁니다. 개발물도관리구역 외지역으로 이러저러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위에 여러 가지 시설 중에서요. 대학교는 제외한다. 여기는 건물이 들어서니까 시설을 넣자는 건데 대학교는 그건 고등교육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 사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도로, 수도, 하수도, 애기들 학교 이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라고요. 대학교는 여기에 들어갈 거는 아닌 거죠. 어디에 뭐 지방에 무슨 대기업이 들어온다네, 신도시가 들어선다네, 아니면 무슨 큰 버스 정류장, 버스 터미널이 들어선다네, 아니면은 전철역이 하나가 뚫린다네. 그래서 그 주변에 건물 몰리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2-2번 지정 대상. 그러면 어디에 지정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득광시구는 다음 대에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1번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 하는 곳이에요? 개발 몰리는 거죠. 2번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 개발 몰리는 거죠. 3-1번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 1.2배 증가, 개발 몰리는 거죠. 지정해야 되고요. 3-2번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특광시군 전년도 평균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플러스 20% 사람 몰리면 지정해야죠. 결론은 간단합니다. 개발 몰리고 사람 몰리면 지정해야 된다. 숫자는 몇 %고요? 20%가 있었죠. 그런데 3-1번은 1.2배이고 기준 자체가 건수였으니까요. 3-2번은 그 20%가 플러스 20%입니다. 그 기준 자체가 증가율 %였으니까요. 그런 거죠.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1.2배를 찾는 거죠. 왼쪽 3-1은요. 그래서 어디가 1000건이었는데 1190건이면 1.2배는 안 된 거죠. 거기는 대상이 아닌 겁니다. 1.2배고요. 오른쪽은 플러스 20%인 거죠. 어느 B시의 평균 인구 증가율이 10%였으면 그러면 그 중에 B시 중에서 어디 신도시가 들어선 곳은 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잖아요. 25%에 지정하지 못한다고요. 플러스 20%니까 평균이 10%였으니까 30% 이상 되는 곳에 지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다. 동그라미 2번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다. 그건 초점 아니고요. 2-3번 역시 기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작은 1번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이것저것 이런저런 시설을 갖추려면 덩어리가 어느 정도는 돼야죠.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작은 2번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이게 10만은 돼야 되는데요. 어디에 12만, 그 옆에 또 13만, 그 옆에 또 그 아래에 또 15만 하지 말고 크게 50만 한 덩어리로 하라. 그런 취지이죠. 그럼 취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2-4번요. 절차. 주민의견 청취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합니다. 재산권에 영향 미치니까 주민의견 청취 어지간한 결정 다 심의 거치는 거죠. 여기는 주민의견 청취가 없는데 그것 갖고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게 여기는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여기도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오래된 제도여서 주민의견 청취가 안 써져 있을 뿐입니다. 2-5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했습니다. 돈 내라.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뭐예요? 돈 내라는 얘기죠.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하는 사람들은 돈 내라. 돈 걷었으면 그 돈 갖고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고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죠. 동그라미 1번 득광시구는 주최 주가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한 후 1년 내에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할지에 대한 계획,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쪽에 동그라미 2번, 셋째 줄 작은 1번, 작은 2번.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등 뭐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2번, 설치 우선순위, 그러니까 단계별 설치 계획. 그 중에서도 뭐부터 설치할지인 거죠. 동그라미 3번이요. 위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 바로 지구단위 계획에는 기간이 포함되죠.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요.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자, 이런 자리가 귀찮은 거죠. 지금 이 자리 하나들을 해가는 것도 이제 많은 노력과 많은 집중들을 해가시면서 이제 내용들을 이제 쌓아가고 단어를 계속 해 붙이고 있는데요. 다른 거하고 연결해서 또 저거랑 요거랑 알겠지? 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그것 때문에 고생이시잖아요. 자, 보시자고요. 어느 땅바닥에다가 여기에 개발 물리고 사람이 몰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죠. 기반시설 부담, 그러니까 땅바닥은 빨간색으로 쓰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돈 갖고 어떤 것을 설치할지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어느 땅바닥이 있다고요. 어느 땅바닥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면 죄송합니다. 여기 땅바닥은 빨간색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고 지금 이 땅바닥과 도면도 그것도 쉽지 않아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설치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그런 것들도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냈습니다. 근데 지구단위 계획에는 뭐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요? 기간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원래 여기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내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미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또 낼 필요는 없다고요. 이미 기반시설 나왔으니까, 기반시설 계획이 나왔으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얘기를 또 할 필요가 없다. 지구단위 계획이 나왔으니까 기반시설 설치 계획 세울 필요가 없다. 지구단위 계획을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좀 어렵습니다. 왜요? 이쪽 저쪽 서로 종합을 하고 연결을 해야 되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두시면서 천천히 붙여가시도록 하고 횟수가 쌓여져 가면 이어지시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했으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 1년 안에 내라고요. 1년 지나도록 내지 않으면 구역 지정 꽝 된다. 붉은 3번. 돈들을 내시라고요. 3-1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넷째 줄점이요. 국가, 지방 등은 그러니까 돈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공적 주체는 여기는 이미 공적 사업을 하고 있는 공적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돈을 따로 추가 내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행위로 한다. 그런데 괄호까지 넣어서 우리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원래 법조문은 첫째 줄 끝에요.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끝에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해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행위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다음 쪽이요. 셋째 줄 자리에 박스를 넣어놨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으니까 거기까지 깊게 파진 마시자고요. 다음에 동그라미 4번, 5번 이러저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땅값 있어야죠. 도로 보시자고요. 그다음에 또 뭐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아스팔트 콘크리트 값도 있어야 되죠. 땅값. 그게 동그라미 그러니까 5번 표준 용지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값, 시설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하고 큰 관계가 없고 제일 아래점이요. 두 줄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 개수는 28가지 용도별로 크게는 유락시설 2.1, 작게는 창고시설 0.5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음 쪽 145쪽 표를 보시죠.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에 28가지 용도가 있죠. 그것을 1번부터 28번 순서가 아니라
그 기반시설 유발 개수, 크기 순으로 순서를 다시 조정했습니다. 보면 가장 큰 게 16번 유락시설은 2.1.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제일 끝에요. 18번 창고시설은 0.5. 네, 17번 공장은 2.5부터 0.3까지니까 유락시설보다 더 큰 경우도 있고 창고보다도 더 작은 경우도 있다고요. 근데 얘는 그러면 공장을 또 그러니까 18가지인가를 다 구분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갈 일은 없다고요. 그러면 가장 큰 유락시설과 가장 작은 창고시설, 그게 무슨 말인지를 보도록 하시죠. 칠판 이쪽을 보겠습니다. 어느 A가 그러니까 유락시설 1000제곱미터를 지어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10,000제곱미터를 짓는다고 치죠. 죄송합니다. 그냥 너무 크면 또 그러니까 2000제곱미터. 그러니까 B는 그러니까 유락시설 1000제곱미터를 지어요. 그러니까 C는 창고 1000제곱미터를 짓습니다. 그럼 이제 돈을 얼마를 내야 될 거냐고요. 너도 유락시설이니까 똑같이 내라? 아니, 면적이 다르잖아요. 너도 1000제곱미터, 너도 1000제곱미터니까 똑같이 내라? 용도가 다르잖아요. 사람을 얼마나 꼬이게 하는지가 다른 겁니다. 여기가 2.1이어서 여기가 만약에 210만 원을 낸다면 여기는 0.5니까 얼마를 내면 되고요. 50만 원을 내면 되고 여기는 두 곱빼기 사람이 더 많이 올 거니까 420만 원을 내라고요. 그런 식의 유발 개수, 사람들을 얼마나 꼬이게 하냐, 그래서 기반시설을 얼마나 설치하게 만드냐, 그런 요인을 제공하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뭐 다 외울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 나온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3-2번 기반시설 부담 계획은 한 건 한 건이 아니라, 건물 짓는 한 건 한 건이 아니라 A블럭 얼마, B블럭 얼마 계산하겠다는 건데 그건 우리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3-3번 감면 생략하고요. 3-4번 동그라미 1번 건축을 통해서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이 당연히 이쪽 돈을 내야 되는 거죠. 다음 쪽에 동그라미 2번이요. 특광시구는 납부음자가 국가 지방으로부터 건축허가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하고 납부음자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그러니까 어느 누가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 허가를 받았죠. 허가를 받았으면 너는 뭐 지금 이 경우죠. 너는 유락시설 1000제곱미터 허가를 받았으니까 계산해서 너는 210만 원 확정 부과하는 데까지 몇 달이요? 2달이요. 그 다음에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때까지는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용승인 신청은 건축법 끝에 있는 마지막 검사거든요. 그러면 검사 신청할 때까지는 내라. 그 돈을 내야 검사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결국 넷째 줄 가려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해야 사용승인을 해주겠다. 사용승인을 받아야 건축물 대장에 올라서고 보존 등기를 하고 사용 수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지어서 떼돈 벌고 싶으면 이 돈부터 내놓으시고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 아래 동그라미 6번이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 요즘 신용카드, 직불카드는 기본 경제활동의 그 기본 결제 수단이죠. 아니면은 돈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부가대상 토지, 비슷한 토지라는 납부, 물납을 인정할 수 있다. 땅으로라도 내놓으라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5번이요. 동그라미 1번. 특광시구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관리 운용을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 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A시에 어느 시에 구역이 3개 있는데 여기서 10, 30을 통장 하나로 관리하면 어느 쪽에 12를 쓰면 어느 쪽에서 모자라게 되죠. 마다 통장을 따로 관리하라 라고 하는 게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 써야죠. 그런 이제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두 가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보셨죠. 칠판 앞으로 가시죠. 허가대상 개발행위 5가지, 허가받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허가 기준 있었고요. 절차, 익숙한 게 있습니다. 허가 제한, 높게, 크게, 깨깨깨기 소리만 나시면 되는 거죠. 3년 플러스 2년 국토계 획법 다 됐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기반시설의 설치 내용까지를 보신 거죠.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시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로 가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